이어폰에 카메라가 들어간다고? 이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 기능을 넣겠다.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저가형 맥북인데 여기에는 아이폰 칩셋을 사용한다.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. 안녕하세요, 엄준입니다. 자,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. 이번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나왔어요. 아마 애플 신제품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주목해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. 자, 먼저 에어팟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. 이번에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. 에어팟 프로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도 있다, 이런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좀 웃겼습니다. 이어폰에 카메라가 들어간다고? 약간 좀 잘 상상이 안 되시죠? 자, 여기에는 아주 작은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팟을 끼고 있을 때 제스처 같은 걸 하잖아요. 그럴 때 이게 여러분들의 제스처를 인식해 준다고 합니다. 뭐 나름 신박하죠? 사실 애플이 요새 이런 방식을 좀 밀고 있긴 한데요.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비전 프로가 있습니다. 이제 에어팟을 비전 프로처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거다, 요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제스처를 이용해서 트랙을 넘긴다든가 아니면 볼륨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공간 음향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요. 아무튼 이 새로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, 이런 건 아니고요. 왜냐하면 이 에어팟 프로 3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. 4-5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파생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?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에어팟 프로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은데, 그래도 그 에어팟 맥스 있죠? 헤드폰. 그것보다는 살짝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현재 에어팟 프로 3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.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치면은 한 40만원대?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이게 정확한 가격이 나온 건 아니라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, 그러니까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제스처 방식이 굉장히 좀 편할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한편으로는 오작동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?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우리가 에어팟을 끼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럴 때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손동작이 이렇게 나가기 마련인데,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뭔가 방법이 있을까?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폰 17e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, 아이폰 17e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A19 칩셋이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전에 아이폰 16e에서 빠져서 굉장히 아쉬웠던 이 맥세이프, 이게 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여기에다가 최신 모뎀인 C1X 모뎀도 추가가 되고요. N1 칩도 들어간다고 해요. 이거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무선 연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칩셋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6e에서는 노치가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간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냥 루머가 아니라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적용이 되지만 프로모션 있죠, 120Hz, 그거는 안 들어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60Hz만 지원을 하는 거죠. 사실 이번 17e 같은 경우는 이 칩셋만 봐도 보급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성능이 높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애플이 그동안에 이 SE 버전도 그렇고 16e도 그렇고 이 보급형을 만드는 방식이 좀 있죠. 성능은 충분히 넣어주지만 다른 걸로 좀 과감하게 빼버리는, 사실 카메라 하나 이런 게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16e 같은 경우는 한국 가격 기준 99만원부터 스타트를 했는데, 이번에도 동일하거나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보급형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. 99만원에 나오면 굉장히 좋지만 현재 환율이 또 심상치가 않잖아요.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죠. 이게 미국에서는 $599인데 한국만 들어오면은 100만원이에요. 야, 이게 어떻게 100만원이 되지? 물론 세금이랑 환율 이런 게 있겠지만, 어쨌든 비싸다 진짜.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17e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죠. 어쨌든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니까요. 이게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냥 17로 가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정말 강하게 듭니다. 이게 왜냐면은 17로 가면은 카메라 하나 더 있죠. 120Hz 프로모션 쓸 수 있죠.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나 이번에 17e 사고 싶어, 사도 될까?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왕에 살 거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17로 가라,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사실 애플도 이게 기존 고객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걸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 제품 이거 진짜 좀 포지션이 너무 아쉽다, 가격만 조금 내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에 알려주세요.
자, 이번에는 애플 신제품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. 이번에 27E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바로 이번에 3월에 좀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 라인업부터 보면은 아이패드, 아이패드 에어, 저가형 맥북, 그리고 맥북 프로까지 있어요. 이거를 뭐 따로따로 보면은 뭐 다 하나의 제품들이긴 한데 여기서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. 일단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. 전부 이 칩셋만 바뀐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먼저 아이패드 기본형부터 볼게요. 이번에 12세대죠. 이번 12세대에는 A18 칩셋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. 뭐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보급형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이패드 에어도 보면은 여기에는 M4 칩셋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.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뭔가 세대 교체,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좀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저가형 맥북인데 여기에는 아이폰 칩셋을 사용한다,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. 아마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사실 벤치마크 점수만 봐도 이 아이폰에 들어간 칩셋이 뭐 웬만한 노트북 성능은 그냥 압살합니다. 이 A18 프로가 M1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,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번에 맥북 프로도 나옵니다. 여기에는 M5 프로와 M5 맥스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제품도 역시 디자인은 똑같고요. 뭐 하지만 이 M5 프로와 맥스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성능은 진짜 뭐 압도적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연말에 OLED가 들어간 맥북 프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. 그 제품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,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빠르면 3월 말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마도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OS 업데이트에 맞춰서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중에 요새 뭐 아이패드나 이렇게 좀 살까 말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폰 18 프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오랜만에 좀 카메라 쪽에서 괜찮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가변 조리개랑 망원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실 그동안 애플이 카메라를 좀 개선시켜온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많았죠. 근데 이번 소식은 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를 좀 건드리겠다, 이렇게 좀 보셔도 됩니다. 자, 이번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 기능을 넣겠다, 바로 요건데요. 현재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는 f1.78에 고정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어요. 현재는 조리개 값을 이 소프트웨어로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가변 조리개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요, 일단은 카메라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직접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두울 때는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, 밝을 때는 조리개를 닫아서 노출을 좀 잡아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그 사진의 전경과 배경 이런 선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, 전체적인 사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새로운 망원 카메라 얘기인데요. 이번에는 조리개가 더 큰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. 현재 17 프로는 f2.8의 조리개를 가진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뭐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저조도에서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. 아무래도 애플이 요거를 조금 이제 잡으려고 새로운 망원 카메라를 넣는 걸로 보이고요. 마찬가지로 조리개가 넓어질 경우에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야간 촬영이나 빛이 없는 저조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.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면은 카메라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일반적인 분들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자, 마지막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얘기인데요. 요즘에 테크위크 할 때마다 폴더블 아이폰 얘기는 꼭 넣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버튼 얘기가 나왔습니다. 기존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버튼의 위치 있죠?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이 측면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들어가고요. 특이한 건 이 볼륨 버튼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. 사실 이게 아이폰에서는 조금 생소하긴 하죠. 근데 또 아이패드 미니를 생각해 보면은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볼륨 버튼이 왼쪽 상단에 들어가 있어요. 그것과 조금 유사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버튼의 위치가 좀 바뀌게 되면은 일단 장점은 이 왼쪽에는 버튼이 없이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, 요게 있고요. 메인보드 같은 뭐 주요 부품들 있죠,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왼쪽에는 배터리나 디스플레이에 많이 할당할 수 있다, 요런 장점이 있어요. 저희가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폴드에는 5500mAh 이상의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요런 구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. 단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색할 것 같긴 해요. 이게 볼륨 버튼이 좀 위에 있으면 뭔가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야 된다? 조금 이상하긴 하죠.
자,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애플 신제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일단은 뭐 아이폰 17E부터 뭐 여러가지 제품들을 봤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나 맥북 이런 제품들을 좀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,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아이폰 18에 대한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.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 버튼 누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. 다음에 봐요.